안녕하세요. 아마존 퀸의 정 사장입니다. 아, 황금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지금 사무실에 나와서 다음 주에 또 보낼 물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도 사실 이거 황금 연휴를 좀 보내고 싶었는데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연휴가 길면 길수록 그거 좀 힘들어지네요. 이거 좀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 사업자들의 또 마음인 것 같습니다. 요즘 제가 이제 느끼는 게 계속 이제 제품이 불락이 되고 있다 보니까 팔 물건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. 지금 이게 이게 RA를 하는 사람들의 이제 한계인데, 물론 제가 이제 셀리어스도 몇 개 같이 하고, 아니 셀리어스가 아니고 저기 PA, 예, 프라이베이트 라벨, 예, 그거를 좀 하고 있기는 한데, 뭐 사실 RA가 더 많죠. 더 많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남의 거를 갖다가 지금 팔고 있는데, 이게 뭐 한계가 있어요. 어쩔 수 없습니다, 이거는.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아마존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제품을 가지고 리스팅을 해서 판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. 예. 요새 그래서 이제 제가 헬리움 1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이제 사용을 하면서 물건을 좀 찾고 있어요. 예전에 제가 이제 PA를 처음 했을 때는 정글 스카우트라는 제품으로 프로그램으로 이제 제품을 찾았었는데, 이번에는 헬리움 10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그 보표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고, 또 사용법에 대해서 또 잘 설명을 해 놓으셔서 제가 또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또 찾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 만만치 않죠. 왜냐면은 사실 이제 이 눈을 키워야 되거든요. 제품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어떤 감각이라던가, 물론 어떤 나의 경험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, 요즘은 그 데이터를 믿는 게 어떻게 보면 망하지 않는 길인 것 같아요. 데이터의 의지를 좀 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, 또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판매 양이라든가, 그리고 앞으로 이 제품이 어떻게 판매가 될 것인가 예측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좀 할 줄 알면 상당히 뭐랄까 좀 적극성,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, 성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그나마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도 아직 다행인 거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뭐 한 4, 5년 가까이 지금 이제 RA를 했기 때문에,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RA 제품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자리를 잡혀 있는 건 사실이에요. 물론 이제 같은 RA라고 하더라도 남이 팔 수 없는, 나만 팔 수 있는, 나랑 몇 명의 샐러드만 팔 수 있는 제품들도 있고, 또 이제 이게 또 관록이라는 게 뭐 그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. 오래 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제품들 중에서 불나게 됐었는데 못 팔고 있었던 것들을 요새 또 다시 리스팅하니까 또 다시 살아나서 팔 수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은 옛날에 매우 저렴해서 사용을 못 했었는데, 마진이 남질 않았었는데, 이제 다시 리스팅하니까 가격이 올라서 마진이 많이 남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. 물론 한계가 있죠.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다운됩니다, 가격은. 오늘도 제가 이제 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. 제품도 뭐 맥심 50개 이상 넣지도 못하고,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아직 코로나19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,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생필품 위주의 제품을 먼저 배송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, 사실 다른 공산품이라든가 당장 급하지 않은 것들, 이런 것들은 배송도 늦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많아요. 근데 이런 와중인데도 같은 RA를 하시는 분들 중에 또 가격을 또 최저가를 내리시는 분들이 계세요. 나는 좀 이해를 못하겠어, 도대체.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,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디서 뭐 덤핑으로 물건을 띄어갖고 오셔가지고 가격을 뭐 후려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, 전 그거는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. 사실 아마존에서 RA를 하시는 RA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돈 버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. 그거는 최저가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. 최저가를 내리지 않고 어느 적정선에서 셀러들끼리 그 가격을 유지하면은요, 다 돈 법니다. 진짜로 다 돈 벌어요. 예. 예전에 이제 제가
그렇게 한 세네 분 정도만 팔고 있었던 그 제품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셀러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그런 브랜드 제품이어서 우리끼리만 팔고 있었는데 뭐 암암리에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었죠. 몇 명 팔고 있지도 않는데. 그래서 서로가 암묵 속에 그 가격을 유지를 했어요. 서로 가격 내리지도 않고. 제가 안 내려서 그런지 다른 분도 안 내리셨고 또 그분이 안 내리시니까 저도 안 내리게 되죠. 제품은 잘 나가는 제품이었고. 아 근데 이게 뭐 하나에 8,000원씩 남고 어떤 거는 뭐 10,000원씩 남고 막 이러더니 엄청 남는 거예요. 이게. 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. 아마존에서 아래 셀러들이 돈을 벌려면 최저가를 절대 내리면 안 되는구나. 아, 최저가만 어느 적정선에서 유지를 해주면 이 바이박스라는 거는 이제 샐러드를 막 돌아가면서 바이박스가 정해지잖아요. 그러면 그분들이 다 골고루 돈을 번다라는 거죠. 물론 이제 너무 그러다 보면 많은 셀러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파이 나누기가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서 또 최저가를 내리시고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하시는데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 뭐 가격을 단합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단합을 했다가는 또 이거는 또 공정거래위원회 법에 걸리니까 이건 뭐 모르겠어요. 미국 시장이니까 우리나라에도 법이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셀러들끼리 그렇게 가격을 좀 유지하고 가격을 적정선을 지키면 누구나 다 뭐 RA를 하든 뭘 하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죠. 예, 뭐 마진이 뭐 안 남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격을 내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제가 초창기 때 한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안타깝죠.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헬리움 10을 이용을 해서 제품을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전하고 또 틀리더라고요. 예전에 제가 이제 정글 스카웃으로 물건을 찾았을 때는 그때는 정말 물건들이 많았어요. 할 물건들이. 근데 요새는 막 찾아보고 하는데 녹록치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을 좀 조급하게 갖지 않고 어차피 뭐 저는 이제 아마존에서 이미 매출을 내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아래 저기 아마존에 한번 도전을 해봐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급함이 없거든요. 그러면 물건을 천천히 찾게 돼요.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막 성급하게 하시는 분들보다 낫죠. 예를 들어서 내가 퇴사를 하고 바로 아마존으로 내가 수익을 내서 돈을 벌어야 된다. 아, 이거는 좀 아니거든요. 예,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아니면 내가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에 새롭게 내가 런칭을 해서 뭔가 좀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 보고 싶다. 뭐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. 혹시 뭐 개인적인 레슨을 받을 수 있느냐, 뭐 어떤 교육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뭐 과거에 개인 레슨은 몇 번 한 적은 있어요. 뭐 그분들의 어떤 개인 사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지인분들이거나 이제 이런 분들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는 제가 사실 개인 레슨을 잘 하진 않습니다. 시간도 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개인 레슨을 한다거나 교육기관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심사인당처럼 어떤 뭐 클래식 뭐 101인가요? 뭔가 뭐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의 노하우를 오픈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굳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그건 그분이 습득한 지식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 제공하는 거잖아요. 교육 제공을 하는 거,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내가 그걸 배운다는 거는 뭐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지도 않고 과도하게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, 500만 원 받는 분들도 계세요.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이죠. 과연 내가 이거를 300씩, 500씩 내고 이거를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느냐?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배우는 거고요.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배우면 되는 겁니다. 예, 그걸 가지고 내가 굳이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
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뭐 처음에 아마존에서 잘 몰랐을 때, 그리고 뭐 피해를 잘 몰랐을 때, 저 정당하게 돈 다 내고 배웠어요. 빠르죠, 당연히. 그거 나 혼자서 유튜브 보고 찾아서 뭐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고, 된다 한들 속도도 엄청 느리고요. 뭐 문제점이 많죠. 물어볼 때도 없고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아니면 누구를 이렇게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대신 이제 뭐 가끔씩 뭐 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문의들이 오시죠.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뭐 해드리고는 있어요.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. 예. 어쨌든 저도 이제 아래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데 뭐 완전히 아래를 벗어난다라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한 7대 3 정도로 해서 아래가 7이고 PL이 이제 한 3 정도 됐었죠.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바꿔서 PL을 한 7 정도로 하고 RA를 한 3 정도로 하고 아니면 뭐 반반도 괜찮죠. 뭐 그게 근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이미 팔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자꾸 불락이 생기니까 그거를 또 다른 걸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다른 RA 제품을 계속 찾고 또 리스팅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나만의 상품을 좀 찾아서 다시 피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 중에 혹시 피해를 아직 안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랑 같이 물건 찾고 또 뭐 그 광고하는 방법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것들 뭐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서 내가 PPC 광고를 어떻게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하면서 뭐 천천히 상품을 런칭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이제 제 제품에 대한 로고를 다시 만들었습니다. 예전에 그 미국의 브랜드 등록을 하는 것을 진행하다가 미국 변호사가 자꾸 뭐 이래서 돈 달라 저래서 돈 달라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걸 멈췄었거든요. 안 하겠다 너라. 근데 좀 지금 후회가 좀 됩니다. 그렇게 하더라도 그때 만약에 제 회사의 브랜드를 등록을 했었더라면 지금쯤 그 USPTO라고 그러죠. 미국의 그 상표권을 제가 지금쯤 갖고 있을 텐데 그때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. 변호사한테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. 지금 다시 이제 또 해서 미국의 제 상표도 다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저만의 또 제품도 찾아서 다시 천천히 또 피해를 또 할 생각입니다. 예. 제가 가끔씩 이제 물건을 찾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피해를 하시는 분, 뭐 대표적인 이제 보표님이시죠. 보표님 같은 경우는 뭐 영상을 너무너무 잘 올리고 계세요.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, 제가 나중에 미국을 갈 일이 있거나, 아니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실 일이 있으시면, 제가 보표님 꼭 만나 뵙고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도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어쨌든 그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, 뭐 미국이 되셨던, 캐나다가 되셨던, 아니면 한국이 되셨던 여러분들 어쨌든 몸 건강하시고 끝까지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황금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